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바로 곱셈 공식에 이어서 바로 변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뭐 새로운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기존 그 곱셈 공식에서 모양만 바뀐 거라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명심하시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곱셈 공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될까 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였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었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형 작업을 거친다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합 그리고 이런 곱의 형태로 모양을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a제곱 b제곱을 한번 남겨볼까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가 되더라. 왜? 얘가 바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살펴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얘랑 우리가 같으니까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형태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어떤 거?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되더라. 그리고 얘를 그대로 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더라. 자, 보면은 이 변형을 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은 자, 두 수의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요 두 개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두 개 합한 거에 그리고 두 개 곱한 거, 그 두 개의 차에 두 개를 곱한 거. 그래서 어떤 두 수나 문자를 우리가 더하거나 곱한 거의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또 이제 이용을 해볼까요? 자,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수꼴이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자,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변형 작업을 또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 이 부분 변형 작업을 시키면 자, 우선은 요거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한번 만들어 줘 보면 자, 얘를 이항을 시킬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항을 시킨다고 하면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라는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또 변형이 가능한 게 얘랑 또 모양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같으니까 얘도 서로 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얘를 또 이항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자, 이쪽 이항시키면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어떤 항의 합, 두 항의 차, 두 항의 차, 두 항의 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차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항이 3개가 돼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더라.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냐면 자, 요 세 개를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얘를 이항을 시킬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얘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번째 한번 보면은 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자, 제곱을 하면 얘는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식이 나오겠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되겠죠. 자, 근데 두 개를 곱해서 저기 항상 항의 개수가 몇 개씩 나와요? 두 개씩 곱하면 두 개씩 나오겠죠. 자, 그럼 플러스 2의 AB의 제곱 C 플러스 자, A제곱 BC 플러스 AB의 C제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공통인수가 뭐가 있죠? 바로 A, B, C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에 플러스 2ABC에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계산식에서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변형 작업을 시킬 수 있죠. 어떻게요? 바로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은 바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에 자,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BC에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제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잠깐 이제 봤는데 우리가 계속 그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다음 변형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방금 우리가 2차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3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자, 곱셈 공식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의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걸 말고 우리가 또 외워야 될 또 식 하나 있었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바로 A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가 되더라.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의 플러스 3a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알았어야 될 식이 바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더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변형해서 사용할 식은 누구냐? 바로 요거와 요렇게 되고요. 요거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도 마이너스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요 부분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합곱 아니면 차곱의 형태로만 우리가 한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얘네들을 이항을 시키는 거죠.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항을 시키면 바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항을 시키면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자,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바로 a 마이너스 b가 되더라. 이렇게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곱셈공식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자, 그 다음 얘는 a 마이너스 b의 자, a제곱 플러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바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제곱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인수분해 작업은 바로 요 식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공통인수들이 있죠. 자,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주면은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긴 한데, 먼저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변형을 꼭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쟤를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하듯이 요거 밑에 식으로 이용할게요. 자, 보면은 자, 앞에 거 세제곱 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둘이 곱하면 얼마의 값이? 1이죠. 자, 1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a, b의 값은 1이어서 우리가 얘는 3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이제 변형을 한번 작업을 시켜보면 얘네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논다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자, 이항을 시킬까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우리가 변형을 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넘길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변형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세제곱식 중에서 좀 가장 좀 힘들었던 식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식도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될까?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맞죠?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바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되더라. 자, 이 형태를 보니까 나는 각각의 세제곱씩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얘만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항을 시키면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자,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3ABC가 되더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성질들이 있어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식을 뭐 조건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식의 형태를 주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A하고 B하고 C하고 합했을 때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자세히 볼까요? 자, 얘가 0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싹 사라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래서 얘는 3ABC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같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더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바로 3ABC가 되더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바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아까 그 조건이 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얘는 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내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전체 식에다가 어떤 걸 곱했을 때 그 곱한 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 이제 2분의 1로 한번 묶어줘 볼까요?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자,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각각이 지금 몇 개씩 더해진 거예요? 2개씩 더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2분의 1에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다. 자, 볼까요? 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해서 누구랑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B제곱하고 C제곱하고 묶어서 얘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묶어서 보니까 얘도 뭐가 되더라?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통합해서 보시면 2분의 1에 A-B의 제곱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플러스 B-C의 제곱이 돼요. 자, 플러스 그리고 C-A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될 조건은 뭐예요?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얘가 0이 됐다. 그 얘기는 즉슨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곱하면은 무조건 음수가 돼도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0이 되는 방법은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하고 B가 같은 거고요. 얘는 B와 C와 같은 거고요. 얘는 C와 A가 같은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A와 B와
C가 같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건이 바로 그 식이 그 0이 되는 조건은 바로 A하고 B하고 C가 같은 경우에도 0이 된다는 거죠. 그 긴 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요 식도 또 재미난 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나는 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죠. 자, 근데 얘는 전개를 하면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얘가 변형이 가능한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형태 하나와 바로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우리가 또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만 있죠? 그럼 만약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얘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얘도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를 쪼개서 두 개씩 짝을 져줘서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뭐 식의 변형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럼 요것도 살짝 우리가 보면은 A, B, B, C, CA죠.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또 변형이 가능할까요? 자, 저거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선은 오늘 요 곱셈 공식의 변형 내용은 여기까지가 우선 끝이에요.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이 또 있어요.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우선 정리하시고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진행한 후에 오늘 이제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 한마디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미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6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나누기 얘를 2x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나누기를 곱하기 형태로 바꿔준 후에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했죠. 한번 볼까요? 자, 6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x의 곱하기 2x분의 1이라고 하면 하나씩 자, 해주면 얼마가 돼요? 바로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본 적이 없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이거는 이제 스텝 1이 있어요. 자, 나누는 식과 나누어지는 식을 어떻게 해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식과 나누어지는 식 두 개를 전부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그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자, 와 유사해요. 자, 최고 차수의 항을 소거를 시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소거를 시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얘가 더 작아질 때까지, 요거 일 때까지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식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급하게 만드는 문제라 아마 좀 숫자가 약간 지저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x 플러스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내린 차수로 다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굳이 얘가 1차가 아니라도 2차가 되더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차수를 내가 없애려면 x 플러스 2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자, x제곱을 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를 어떻게 왜 빼야 되는지라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제 27에 5를 나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수를 최대한 뺄 수 있는 값을 곱해서 25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값을 빼줬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아요. 계산이 유사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없앨 거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두 식을 뺍니다.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바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이번에 필요한 거는 또 뭘까요? 앞에 있는 거를 최고차수를 없애야 되니까 바로 2x가 필요하겠죠. 플러스 2x. 자,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x가 돼요. 자, 얘도 이렇게 쭉 빼보니까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7이더라. 얘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죠. 얘가 더 클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얘를 없애려면 바로 위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9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얘는 뭐가 돼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몫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나머지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바로 나머지가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 바로 직접 나누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또 좀 더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될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성질들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도 사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 나눗셈과 등식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측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나누는 서로 간에 걔가 수일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가 식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에서 나눗셈에 대한 어떤 등식 부분은 어릴 때 배웠어요. 바로 검산식이라는 거로 배웠죠. 자, 수에서 A는 P 곱하기 우리가 Q 플러스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A라는 것은 뭐가 돼요? 나누어지는 식. P는
나누는 식. Q는 뭐? R은 나머지죠. 자, 얘가 식이 아니라 뭐죠? 바로 수죠, 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우리가 나머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검산식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A랑 P 곱하기 Q 플러스 R이랑은 항상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식에 대했을 때 바로 식,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로 뭐 AX, 자, PX 곱하기 우리가 QX 플러스 RX. 자, 이렇게 붙인 이름이 왜 이러냐? 얘는 X에 관한 식입니다. 얘도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fx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그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fx와 fx는 0과 fx는 y랑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 다른 말이 됩니다. 자, 얘는 그냥 뭐예요? x에 관한 식입니다. 그냥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이고요.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단위 혼자만 쓰였다 그러면 x에 관한 식이구나.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다항식이다.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다항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각의 우리가 x에 관한 이제 여기는 다항식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식이 되고요. 얘는 나누는 식이 되고요. 얘는 몫이 돼요. 얘는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에서 나머지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Rx의 차수가, 그러니까 나머지의 차수는 바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얘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호를 따지지를 않아요. 오로지 보는 게 뭐냐? 바로 차수입니다. 차수만 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에서는 나머지는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식에서는 음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차수만 신경 쓰기 때문에. 항상 나누는 식보다는 뭐가 됩니까? 그 나머지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도구를 또 배워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도구가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조립제법이에요. 자, 이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식이고, 요 내용을 모르시면은 뒤에 가서 우리가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자,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눌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눌 때 사용하는 거냐면, 자, 다항식이 우선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x-알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자, 얘는 지금 뭐죠? x의 개수가 얼마인?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x의 개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값을 내가 하더라도 x-알파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조립제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느냐?
우선 이렇게 지금 그 나눗셈 그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를 적냐면 자 fx를 내림차순하여 개수를 적는다. 자, 이쪽은 그 순차적으로 개수만 적어요. 자, 그런데 없는 개수는 어떻게 한다? 없는 차수의 항의 개수는 0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정리하면요, 바로 자 x-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적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예요? 알파죠. 그러니까 x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뭐를 적는다? 알파를 적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제 우리가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에요. 어떤 이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내림차순하여 개수를 적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 x-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을 적는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그 개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기 있는 그 값하고 얘랑 어떻게 해요? 곱입니다. 곱해서 올라가고 또 값이 내려오겠죠? 얘네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해요? 곱, 내려오는 것은 합. 이러한 이제 규칙성으로 가져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2다. 자, 요거를 나누기, 자, 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조리제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선은 얘를 이렇게 내렸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적고요. 왜? 내림차순한 상황에서 개수를 하나씩 적었죠. 그쵸? 그 다음에 x-2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얼마예요? 바로 여기가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준비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 1은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얘가 얼마?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내려온 1은 어떻게 하느냐? 얘랑 곱해서 올라가요. 2 곱하기 1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다? 얘네는 그대로 다시 합한다 그랬죠. 1 더하기 2는 바로 얼마? 3이죠. 자,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3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얘는 6이 되겠죠. 자, 다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더해서 내려오면 얘는 얼마예요? 바로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얼마예요? 바로 자, 얘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려오면은 합하면 바로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더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끝에 있는 이 수가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바로 얘가 몫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차피 우리가 이 식에서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3차면 얘는 몇 차씩? 2차씩. 얘가 5차면 얘는 4차씩. 차수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몫이라고 이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몫이 얼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가 얼마다? 바로 8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은 생소한 계산 방법이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예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바로 이렇게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립주법 나눴을 때 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까 얘기를 했죠. 나누는 식의 x의 개수는 얼마이다? 바로 1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렇게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얘도 이제 똑같이 조립제법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위에는 어떻게 정리한다? 나누어지는 식을 내림차순하여 개수를 적는다였죠. 자, 얘는 우선 적을까요? 3차항,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x의 개수가 저게 뭐가 돼 아니에요? 1이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얘가 0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이 되려면 x의 값 얼마죠? 바로 2분의 3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내려옵니다. 2예요. 올라가요. 바로 3이에요. 합해요. 마이너스 2예요. 올라가요. 그럼 얼마요?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2가 돼요. 올라가요. 얼마? 바로 3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자, 나누는 식이 지금 현재 뭐였어요? 2x 마이너스 3이지만 얘는 지금 뭐로 나눈 거예요? 바로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는 바로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몫은 얼마가 된다? 바로 자, 몫 자체는 지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나누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2를 내가 빌려와야 되겠죠. 왜? 얘를 2x-3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x-2분의 3에 곱하기 2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를 이쪽으로 곱하면 바로 2x-3이 되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6이다 해서 이게 진짜 몫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되더라? 나머지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조립제법 할 때 주의사항은 만약에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개수만큼 어떻게 된다? 그 나머지를 아니 몫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나왔죠? 근데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바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fx를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 몫을 우리가 q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는 상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자, 몫은 얼마가 될까? 바로 a분의 1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fx예요. 자, 나누는 게 x 플러스 a분의 b의 자, qx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r이 돼요. 자, 근데 나는 요거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선 지금 a를 x 플러스 a분의 b인데 여기다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qx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값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앞에 얘네 둘이 곱하고 뒤에 둘이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바로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뒤쪽은 바로 a분의 1의 qx 플러스 r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있는 거로 나누게 된다면 그 개수를 어떻게 한다? 그거로 조리제법을 하고 나서 바로 그 개수로 몫을 나눠 주셔야 실제 몫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x-3 나눴죠? 이렇게 나왔다. 아, 그러면 몫이 2구나. 그러면 몫을 다 2로 나눠 주시면 바로 이제 실제 몫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얘네는 항상 뭐가 돼요?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인 항등식에서 어마무시하게 쓰이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필히 잘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에 관한 문제만 좀 풀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식을 외워야 될 게 많아요.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문제만은 풀 수 있으면은 아마도 웬만한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이 좀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계산은 끝까지 안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얘 합, 얘는 곱이죠. 이 형태로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a제곱, b제곱이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ab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다. 각각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 보면은 이제 형태 어떻게 될까요? 자, 통분을 시키면 자, ab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네요. a 세제곱, b의 세제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 ab분의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했죠? 마이너스 3ab의 바로 a 플러스 b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바로 a 플러스 b 대입할 수 있고 ab 대입할 수 있고 a 플러스 b 대입할 수 있고 ab 대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제곱 우리 배운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잠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a제곱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곱식이에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2a제곱 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모양도 우리가 살짝 변형을 시켜주시면 뭐가 돼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b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그리고 ab를 각각을 대입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개까지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3개짜리예요. 자,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변형식 한번 기억나시나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그럼 각각을 대입하시면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식이 있었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더라? 바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에 뭐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3abc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식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암기를 하시냐에 따라서 식을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계산했었던 거였죠. 바로 뭐가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플러스 3abc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좀 모양이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변형하는 거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각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게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가 되는데, 자,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바로 4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리고 b 플러스 c는 뭐가 될까요? 4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c 플러스 a는 4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c, 그리고 4 마이너스 b, 4 마이너스 a죠? 그리고 4 마이너스 b. 자, 얘 그냥 전개하면 뭐가 돼요? 4의 세제곱에, 자, 얘를 두 번 곱하면 나머지 한 번씩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한 번만 곱해지면은 좀 좁네요. 자,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자 4가 되고요. 세 번 하면 마이너스 abc가 되더라. 자, 요거를 이제 솔직히 곱셈공식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x-a에 x-b에 x-c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뭐를 한다? x 대신에 4를 대입한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원래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또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질의응답 시간에요. 자, 오늘 요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아까 이제 조리제법 문제는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제는 한번 여기까지만 풀고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잘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별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반이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